2위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셨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2시 한 20분부터 진행이 된다요. 이제 한 대략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고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의 모습은.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게 사실 경찰 병력이 투입이 돼서 지금 2,000명까지 배치되고 네.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충돌을 우려한 경찰들의 조치였어요. 네, 지난 헌법재판소가 완벽한 진공 상태였다면 지금 중앙지법은 부분적 진공 상태 같습니다. 뭐 경찰 병력도 상당히 투입돼 가지고 사실상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된다면 123일 만에 구속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게 사실 지금 세 개 내란 특검, 세 개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이 된다면은 사실상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또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지금 대치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밤에 어떤 결정이 내릴 때까지 물론 이제 끝나고 나면 구치소에 대기하겠지만 중앙지법에서의 앞에서 지지자들과 찬성과 반대 그런 격렬한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저는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경찰이 지난번 헌법재판소 수호같이 예. 그런 어떤 정말 다양한 매뉴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만일 여기서 불상사가 났을 때 이렇게 휘발성 높은 사안 자체가 또 다르게 불똥이 튀거나 불씨로 번질 수가 있기 그런 때문에 불상사는 막아야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현장 서울중앙지법을 잠깐 연결해봤지만 그 화면에 잡혔던 사과는 출입문을 전면 폐쇄했고요. 동물은 가방 검사 실시하고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2,000명 배치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지금 사실상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게 오늘 윤 전 대통령에 포착된 사진이에요. 2시 15분쯤.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저 폭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지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되는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신가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처분을 거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은 관련자들 기자들 질문 한 5, 6개 정도의 질문에 절대 전혀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재구속 기로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만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PPT 178장 준비했고 지금 검사 10명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릴레이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 수사에서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구속이 될 수 있는 기로이면서도 또 특검 수사가 앞으로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수사가 암초를 만날지가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상을 깨고 1차, 2차 소환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원래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왔었지만 내란 특검은 바로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겨냥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지금 넘겨받은 기록이나 여러 이제 수사된 상황들을 봤을 때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재판부에서
입증을 하거나 소명하는 데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자료도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로 178장이다라고 한다면 정의된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사 10명이 아마 혐의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오늘 재판부에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란 특검이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이 소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 것처럼 아마 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전환기 씨 모습이 저희 뉴스탑10에 오랜만에 등장했고 저렇게 서부지법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연단에 섰던 모습 잠깐 만나봤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장 변호사의 전망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딱 넉 달 만이거든요. 뭐 이제 밤 사이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되고 구속 가능성, 뭐 과거 호위모사였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뒤바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저는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구속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소명 정도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인하거나 아니면 있다고 주장하거나 여기에 대한 재판장의 판단만 남은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혐의와 관련된 그 해당 사실에 대한 법리적 측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5개 혐의 중에 3가지 경우에는 내란 지금 피고인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의 구성 요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독립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만한 독립적인 범죄 사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형사소송법 208조에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풀려난 경우에 예. 다시 재차 구속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그 경우는 기본적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에 근데 수단과 결과의 이런 범죄 사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같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다툼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입니다. 예. 이 관련된 것들과 관해서 만약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즉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속을 할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 안 갈 것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인적 증거에 관련돼서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 같은데 예. 만약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인적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서 범죄 사실 입증에 불가능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든가 그 관련된 해석의 문제만 남았다면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보다 적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사실 오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 위기 기로에 놓여 있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어제부터인가요? 이른바 내란 특검법 이것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꽤 뜨겁습니다. 어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합니다. 내란 범죄자가 알박기로 심어놓은 인사를 원상 복구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란 종식의 종합적 법적 장치입니다.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이 이번에 내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박찬대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입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란 특별법 만들 거면 대북제재 위반 배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 김정일 대변인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 이번 6.3 대선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겸에 대한 이은 내란 사태를 종식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세 개의
특검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 특검에서 이후 후속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을 박찬대 의원이 내란 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것이다. 저는 보고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내란범에 대해서 사면, 복권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건 국민들께서 거의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예. 국고보조금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마 전 동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지금 이렇게 그 특별법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다룰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다른 비유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뭐 당권에 도주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위까지 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방해되면 복도로 내보내니까 아마 이재수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못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얘기는 아닌데 동일한 상황이었었는데 말이 다르다라고 또 다른 댓글도 좀 달아주신 것 같고요. 아이가 못하면 알려주는 거지 폭행은 아닙니다. 그 7살 아빠의 주먹질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죠. 응답도 없는데 북한에 왜 돌려보내냐라는 비판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제자 논문을 베꼈다면 자격이 없다. 단언하신 댓글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